안녕하세요. 제프의 손금연구소 유종호 선생입니다. 이제 선선하게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군요. 그간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이제 사태 때문에 저녁에 영업도 못하고 이러던 가게들이 많았는데 간만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왁작지근하게 많은 걸 보니까 좀 사람 사는 세상 같고 이렇게 좀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졌습니다. 공포지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세상이 마치 끝날 듯이 막 어떻게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 공포심이 더욱더 이 뭔가 안 좋은 이런 거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좀 마음 편하게들 가지시고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. 계속 흘러간다. 내 인생도 끝나지 않는다. 계속 흐른다.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강하게 밝게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저희 카페에 들러주신 분들 손금 중에서 몇 분 골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연들도 좀 많네요. 다 봐드리기도 어렵지만은 뭐 그래도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될까 봐서 뭐 의외로 이렇게 제 유튜브 코너를 기다리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좀 직접 찾아오시면 좋은데 말이죠. 자, 첫 번째 사연입니다. 네, 41살 남자분이시고 의류사업 후 프리랜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. 손금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 보다가 제프님 영상 보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. 41년 살면서 우유곡절이 참 많았습니다. 인생길이 평탄하지 못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남은 인생 조언 바꾸자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. 네, 그렇나요? 뭐 손금이 어떻는가 한번 볼까요? 네, 이게 이제 오른손 쪽 손금이고요. 네, 이게 이제 왼손 쪽 손금이군요. 왼손 오른손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. 좀 다른 모습입니다. 뭐 일단 오른손 쪽 손금을 한번 봐볼까요? 오른손 쪽 손금은 기본 3대선만 좀 뚜렷하네요. 생명선, 두뇌선, 감정선 모습만 좀 뚜렷하고 세로 3대선 이렇게 충지로 가는 운명선, 약지로 가는 재물선, 소지로 가는 사업선. 이게 발달해야지 일하고 돈 벌고 활력 있는 인생길이 되죠. 근데 이제 세로 3대선의 발달이 좀 약했네요. 운명선이 두뇌선 아래에서는 막 그냥 이렇게 아주 가늘게 흘러가다가 두뇌선부터 그냥 조금 가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뚜렷해 보이죠. 그나마 뚜렷해 보이죠. 원래 이게 이런 정도 돼서는 안 되고 두뇌선이 있으면 두뇌선 굵기만큼 이렇게 힘있게 가야 되는데 막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가느다라 하지만 선은 올라가고 또 그게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노년기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사업선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올라가다가 좀 맥은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태양구의 재물선도 원래는 이 중심점에서 올라가야 됩니다. 중심점. 요거는 이제 옆에 부위인데 이 태양구의 중심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재물, 명예, 성공운의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. 그래도 이렇게 굵직한 선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성공운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기본적인 운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분 손금은 뭐 이렇게 선들이 잘 안 보이죠. 좀 이렇게 활기찬 인생이 되려 그러면 뭔가 선들이 힘있게 탁탁 좀 뻗어도 주고 뭔가 이렇게 엄덕선, 인복선, 뭐 복밭, 뭐 이렇게 목선구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선들이 좀 많아주면 좋은데 막 그러지 않습니다. 뭐 남들은 많이 있는 금성대도 잘 발달을 했네요. 이렇게 감정선 위로 금성대가 이렇게 매끈하게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호감을 주고 세련되고 매너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 손금에서는 뭐 이렇게 감정선만 이렇게 있고요. 금성대라고 좀 이렇게 불러줄 만한 게 없네요.
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. 사람을 직접 만나고 상대하고 그 인적 서비스업이라 그러죠. 이런 쪽보다는 막 그냥 뭐 뭔가 작업만 하고 기계 장비만 다루고 뭐 사무 처리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떻든 지금 이제 나이가 41살이면 요 두뇌선을 지나는 요 선이 올라가는 요 정도 나이가 40을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운명선에 이제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. 그래도 좀 가늘지만 이렇게 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길을 만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. 게다가 이렇게 이제 요렇게 모습이 요렇게 해가지고 M자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. M자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금은 이 중간에 어떤 길을 인생길을 크게 바꾸어서 이 새로운 길에서 성공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. 실제로도 좀 그렇게 인생이 좀 크게 바뀌는 분이 많고요. 인생의 전반부, 후반부 할 때 후반부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. 뭔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떤 지역이나 어떤 뭔가 그 대상으로 하는 게 크게 달라진다든지, 통상은 뭐 직업 자체가 크게 바뀌죠. 직업, 직장 뭐 하는 일이 크게 바뀌어서 아예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그건 아닌데 전혀 다른 어떤 일에서 자신의 어떤 길을 찾는 이런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좀 가늘지만 가늘다 보니까 좀 불안정할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그래도 길을 찾은 셈이니까 길을 찾았다라기보다는 이제 길이 나와 있는 시점이니까 자신의 길을 찾으면 되겠다. 자신의 길을 설정하고 좀 가늘어도 뭔가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가면 좋겠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그 목성구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향상선 같은 게 원래 있었던 분 같아요.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는데 이 향상선을 좀 잘 살리면 우물정자 같은 것도 만들면서 요런 게 이제 시험운이죠. 시험운, 관을 상대로 일을 하는 거, 뭐 이렇게 요런 운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사업선이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 잘 뻗지는 못해서 직장운 같은 개념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오래 계속 다니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, 그리고 이제 생명선 안쪽으로 원래 이렇게 영양선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 보다시피 막 있던 영양선도 중간에 가다가 없어지고요. 막 중간에는 아무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네요. 이런 것을 두고서 이 복밭이 황무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 복의 밭이 황무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뭔가 어떤 이 밭을 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처음부터 쉽게 단박에 수월하게 이렇게 뭔가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고,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떤 거친 밭, 버려진 밭 이런 데를 찾아가서 애써서 일구어 가면서 그 어떤 인생을 펼쳐가야 되는 그런 시기 되기 쉽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 자리 잡고 있고 잘 하고 있고 이런 영역은 안 되고, 아무도 없고 버림받았고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거칠고 그래서 누가 해먹겠나 하는 뭐 그런 영역을 뛰어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애써서 개척해가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. 대개 이런 분들은 뭔가 마음에 결핍증이 되게 많은데 정이 결여됐다든지 이 마음속에 허무함, 공허함, 뭔가 허전함, 이런 게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. 특히나 이게 유년기를 보면 생명선이 여기 보시면은 굳건하게 안 들고요. 이렇게 이제 약해진 부위도 보이고, 부모를 나타내는 영양선이 원래 잘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부모를 뭐 결손과정 태생이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부모가 전혀 좀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막 형상은 그런 형상입니다. 그렇더라도 열심히 뭐 그래도 새로 길이 나왔으니까 길을 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왼손은 가정운하고 관계가 많죠. 가정운하고 관계가 많은데
여기 손금상에서는 뭐 있는 영양선도 중간에 가다 없어지니까 결혼운에 이제 타격, 장애 같은 게 들어오기 쉬웠을 겁니다. 다만 이제 여기서도 새로이 이렇게 이제 길이 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가정운의 길도 새로이 설정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안정되게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형상이 있네요. 뭐 그래도 왼손 쪽은 재물선도 좀 있고 행복해 보일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생명선이 좀 짧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뭐 아무래도 건강은 좀 일찍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. 체력 관리, 건강 관리, 섭생 관리를 잘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, 뭐 이렇게 생명선 짧은 거는 간단치는 않죠. 뭐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자, 다음 케이스 한번 봐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손금을 올려봅니다. 38살 된 여자분이시고 요즘 직장 상사와 관계도 좋지 않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. 한편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. 방해하는 선들이 많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. 요래놨네요. 이게 이제 오른손 쪽 손금입니다. 이게 이제 왼손 쪽 손금이고요. 여자분이시죠? 여자분 38살. 네. 이분은 손금이 딱 보니까 되게 세네요. 보통 강하다, 세다 할 때는 감정선을 보는데, 봐요. 감정선이 쫙 한 거 있죠. 쫙 해가지고, 이렇게 이제 직선적으로 이렇게 쫙 뻗었네요. 보통 여자분들의 손금에서는 이렇게 안 놉니다.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형을 이루죠. 이 감정선은 직선하고 곡선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곡선은 이타심, 이해심, 배려심, 그러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 걸 나타내고, 직선으로 가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. 내가 대장이고 내가 앞서고 내가 잘났고 내 말 따라야 되고 이런 게 강해지는데, 여기는 굉장히 강하네요. 뭐 보통 표준 길이가 요만큼인데 이까지 들어갔으니까 막가파네. 막가파. 끝장을 보는 타입. 끝장을 보는 타입. 내가 대장이야 이런 타입입니다. 뭐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죠. 내가 대장을 해야 되니까. 그럼 회사에 있는 대장은 누구냐 이럴 때 이제 그 상사하고 트러블 있는 게 이해가 가네요. 그 상사 잘못이 아니고 여기 잘못이네. 뭐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하면은 끝까지 가서 끝까지 내 주장하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트러블 나죠. 이렇게 이제 강한 칼 같은 감정선을 가진 분들은 막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. 내가 장이 돼야 된다. 내 거 해야 한다. 뭐 이런 개념인데요. 하나의 길이 또 더 있어요. 좀 거칠고 억세고 무겁고 뭔가 이렇게 전투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하면 됩니다. 그러면 기질이 좀 많이 다스려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디 저기 자기 거 하기 어렵고 내가 대장하기 어렵고 막 이런 개념이면 좀 뭔가 기계 장비 막 남자들 막 하는 거 있잖아요. 좀 센 거, 억센 거, 더 센 거, 뭐 부드럽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고요. 좀 일단은 뭔가 큰 칼, 긴 칼, 한 칼 이렇게 이제 칼질 좀 할 수 있는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. 본래 이런 분들이 장사 사업으로 가도요. 이 칼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칼도 뭐 작은 칼 이런 거 말고 큰 칼 이렇게 해가지고 팍팍팍 썰어대고 뭐 찔러대고 피도 보고 막 이래요. 좀 그래서 이렇게 평온하게 그냥 이렇게 남들하고 조화를 맞춰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기계 장비 다루고 어디 거친 거 하고 두들기 패고 찌르고 부수고 뭐 이러든가, 안 그러면 뭔가 권위를 가지는 사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거 할 수 있는 이런 걸 따서 그냥 하면 좋죠.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분의 인생은 항상 인간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내가 대장이 아닌 이상 항상 인간관계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38의 시점이면 딱 이렇게 둔해서 요 올라가는 요 밑에입니다. 요 밑에 가다 보니까 운명선 끊어지죠. 끊어지고 나서 이제 그냥 새로운 어떤 운명선들이 가는데,
탁 끊고 있네요. 끊고 있으면서 기존에 가던 길이 끊어지는 시점이군요. 뭐 그냥 회사는 잘리든지 그만두든지 홧김에 뛰쳐나오든지 막 그러기 쉬운 구간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대안이 있냐, 요런 것 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하나 있는데, 일단 주된 길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길은 뭐 해쳐 모여해서 뭐 그러니까 일단 기존 길은 타격을 받아 크게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개념이 되는데, 이 길도 답이 안 돼요. 계속 올라가질 않으니까. 이 길은 원래 가던 길보다 못한 길이에요. 아주 불안정한 길, 작은 길. 그냥 어디 집에서 주식이나 하고 있을 것 같은. 전업투자는 하시겠네, 전업투자는. 근데 전업투자에 있어서도 이렇게 감정성이 센 분들은 감정을 주제를 못해가지고, 주체를 못해가지고, 그 대세를 그르치기 쉽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어져야 돼. 마음 챙김, 마음 수양, 막 참을 인자, 세계를 쓰고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? 약간 이런 게 평생 약간 과제같이 작용하기 쉽겠네요. 그래서 판세가 일단 보니까 뭐 스스로 이제 일단 지금 이 판국에 왜 상사하고 갈등이 있고 왜 어떤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다른 데 관심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이해가 좀 되죠. 본인의 어떤 심성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원래 이제 이러한 손금을 가진 분들은 그 평온한 일은 일단 맞질 않으니까 그 자신의 본성에 잘 어울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. 잘 맞는 일, 잘 어울리는 일을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. 근데 이제 어떤 그 어울리지 않는 자리,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. 절대 그냥 호락호락하게 머리 숙이고 살 타입은 절대 아니거든요. 네. 어떻든 좋은 어떤 대안, 길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어떤 요런 그 30 후반의 시기가 원래 이제 인생길에서도 그 삼재하고도 좀 겹치기도 쉽고 하는 시기인데 뭔가 공부하러 좀 다니면 좋습니다. 이 자신에 대해서 좀 인생에 대해서 눈 뜨고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떻는가 자신의 인생도 좀 되돌아보고 어떤 계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좀 상당히 좋아요. 뭐 어떤 기술이든 뭐든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 것들도 좋고 도움이 됩니다. 자, 다음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50살 여자분이십니다. 코로나로 타격이 큰 여행업 관련 업종에 남편과 제가 사업을 하다가 강제 백수가 되었습니다. 미래가 걱정입니다. 일어났네요. 아이고, 여행업이 이번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. 진짜 강제 백수 되신 거 맞네요. 자, 이게 이제 오른손 쪽 손금이고요. 네, 여기 이제 키워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군요. 네, 이게 이제 왼손 쪽 손금입니다. 네. 네, 손금을 보니까 심란하네요. 네, 나이가 지금 50살, 네, 50살인데, 네, 50살. 자, 이렇게 이제, 요 손금을 갖다 이렇게 보면, 사람이 이제 손금이라 그러면 되게 선만 자꾸 이렇게 따져보기 쉽습니다. 선이 어떻게 흐르고, 막 이렇게 가고, 그러는데 이제 이 손금이라고 해가지고 선만 보면 안 되고, 원래 이제 손바닥 안에 있는 것 전체를 다루는 건데, 특히 선을 위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손금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, 수사 이렇게 이제 하죠. 손에 대한 상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,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면 이 사람들의 손금을 볼 때는 손바닥 자체의 모습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. 이 손에 이렇게 이제 어디 잔선이 많은지, 손은 힘이 있는지, 탄력성이 있는지, 이렇게 이런 걸 먼저 봐야 돼요. 여기 손은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. 잘 보시면 이 손들이 힘이 없어요. 힘이. 요 보시면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. 이렇게. 예? 딱 보면 잔선도 굉장히 많고, 이거 봐요. 쭈글쭈글쭈글 해진 거 봐요.
막 물러가지고 물렁물렁한 것 같네. 물렁물렁. 손이 물렁물렁한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은 있지만 힘들이 약하죠. 진창이 된 거 같네. 진창.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땅이 아주 그냥 진흙창이 된 것 같은 이런 식의 형상입니다. 대개 이 운세가 크게 저하되면 이런 식의 형상이 나오게 돼요. 사람의 잔선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아지고 손이 일단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해집니다. 물렁물렁. 이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. 물렁물렁해집니다. 물렁물렁. 단단했던 그 손이 탄력성이 빠지면서 이 물컹물컹까지 되면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하시면 됩니다. 서울역에 가면 저 노숙자들 많죠. 공통점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. 하나는 손이 물렁거리는 타입, 하나는 그래도 단단한 타입. 이 물렁거리는 타입들이 그냥 무략하게 어디 그냥 앉아가지고 이 디비 자고 뭐 이렇게 막걸리나 받아와가지고 퍼먹고 있고 이런 게 물렁거리는 타입이고요. 한때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실패해서 도저히 이제 이 아무런 어떤 그 정신력, 의지력 이런 게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물렁물렁합니다. 물렁물렁. 젊은 애인데도 손바닥이 물렁물렁거리면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녀야 돼요. 아무것도 못해. 그 사람의 그 정신력, 의지력, 사고력 이거는 물렁물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어떤 이 사람의 손의 탄력성은 정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. 정신력,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면 손바닥이 단단합니다. 단단해. 막 비록 어떤 타격을 받았더라도 이 손이 단단해서 힘이 탁탁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. 왜? 강하게 에너지를 비축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니까. 아주 죽을 이 고비에 죽을 위기에 몰렸더라도 그 어떤 살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. 막 그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손이 강합니다. 근데 여기같이 이제 물렁물렁거리고 있으면 뭔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진 건 맞아요. 맞지만 그것 때문에 2차적인 파괴가 더 온 거죠. 이 자신의 어떤 그 심상, 내면적으로 더 걱정과 근심을 하고 더 노심초사를 하고 더 몸을 망가뜨리고 더 이렇게 자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이러면서 더욱더 그 어떤 충격파보다 더 2차 충격을 더 받은 거예요. 이렇게 있으면 곤란하죠. 언제 회복합니까? 이러면 강해야지 그나마 뭐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가볼 수가 있고, 강해야지 지금 직업으로 안 되면 다른 직업으로 전직도 할 수가 있어요. 약해가 있으면은 이거 뭐 뜯어먹히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? 예, 왼손도 봐봐요. 손이 이렇게 물러야 잔수만 많고 그냥 엉망이 되네. 엉망이 됐네. 그 어떤 불시에 우리가 살다 보면 불시에 재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뜻하지 않게 열심히 살았지만 불시에 안 좋은 일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찾아와요. 실형처럼. 그럴 때도 이렇게 인생이란 것은 그럴 때 특히 잘해야 됩니다. 잘 나갈 시절에 잘 나가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. 못 나갈 시절 크게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왔고 죽을 고비고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.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운을 기대하지 마시고 몸부터 만드세요. 몸과 정신과 강하게 단련을 해야 됩니다. 등산 같은 거 다니시고 헬스장도 요즘 문 닫았나요? 막 강하게 물로 빠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강행군 하는 거 있잖아요. 막 전투력을 키우고 깡을 키우고 막 기를 채우고 잘 챙겨 먹으시고 힘있게 발림을 갖다 기르고 막 이래가지고 유격 훈련하듯이 군대 가서 강하게 정신력을 단련하고 몸을 단련하고 이렇게 있으면 손도 단단해지고요. 어느 날 어떤 기회가 꼭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.
그냥 집에만 틀어박혀서 이렇게 하세월로 신세 한탄만 해가지고는 절대 인생 좋아지지 않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하게 하셔야 돼요. 다음에 이 올리실 때는 정말 좀 단단해지고 이 잔선들 막 이런 거 말고요, 좀 이렇게 깨끗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요런 손금의 모습으로 한번 다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어떤 신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. 여기서 이 상태로 가버리면은 미래가 없어요. 미래가 없어요. 여기에서 그냥 큰 타격받고 그냥 아주 퍼질러져 가지고 망하고 죽고 병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그러시면 안 되죠. 그래서 어떻든 약하면 뜯어미킨다. 뜯어미킨다. 성냥이들한테 다 뜯어미킨다. 강하게 해야지 살아남는다. 아시겠죠?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간 또 힘있게 힘을 내서 열심히 사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